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벌써 세트피스로만 23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를 휩쓸고 있는 아스날의 세트피스.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미없어진 축구. 아스날의 세트피스 중심 전술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축구계가 추구해온 멋진 패스와 움직임을 통한 공격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EPL판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세트피스 일변도입니다. 이번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까지 터진 전체 747골 중 세트피스 득점 비율이 무려 33.3%에 달할 정도로 기형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역대 최고라는 것이죠. 과거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에 와서 선수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예쁜 패스를 주고받던 시기랑 완전 정반대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아르테타 감독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상대 수비가 너무 촘촘해 어쩔 수 없다며 아름다운 축구를 보고 싶다면 다른 나라 리그로 가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아스날엔 웨데고루, 사카, 데클란 라이스 등 발기술이 좋고 창의적인 선수가 많다는 게 문제라는 것. 현재 아스날이 리그 우승을 한 지 20년이 지났을 정도로 우승 갈망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이 지봉을 잡고 많은 지원을 받은 만큼 올해만큼은 우승 결실을 내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골대 근처에서 어떻게든 반칙을 얻어내 훈련한 대로 골을 넣는 게 훨씬 쉽고 리스크가 적다 생각한 게 아닐까요? 두 번째는 심한 몸싸움의 악용과 헐렁한 규칙을 파고든 전술. 두 번째 논란은 아스날의 코너킥 득점이 단순히 날카로운 킥이나 뛰어난 점프력 덕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골대 앞 좁은 공간에서 계산된 심한 몸싸움, 옷 잡아당기기, 길막 스킬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농구 경기에서 동료가 슛을 쏠 수 있게 상대 수비수의 길을 몸으로 막아주는 작전인 스크린과 매우 유사한데, 코너킥 시에 살리바, 마갈랑이스 같은 체격 좋은 아스날 수비수들이 상대 골키퍼나 수비수가 움직일 길목에 미리 서서 가로막는 형태입니다. 그중 상대 골키퍼가 공을 캐치하지 못하도록 6탄전으로 빼곡하게 모여 막아낸다는 점입니다. 골키퍼를 좁은 곳에 가두고 날아오는 공에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드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고 다른 팀들까지 아스날의 이런 전략을 베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프리미어리그가 가변 몸싸움엔 관대한 심판들이 있었고 10명이 뒤엉켜 있으면 VAR조차 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스날의 입장에선 규칙과 판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진 플레이이기 때문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이기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아스날의 세트피스 전술 자체가 팀의 정체성을 갉아먹고 챔피언으로서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우승권 팀들을 보면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스날은 현재 세트피스 득점만 23골에 달하며 지나치게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모습을 드러내서 타 팀 팬들에게 세트피스 FC라며 조롱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이 뼈아픈 이유는 아스날이 결코 공격수들의 능력이 부족한 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카요 사카, 웨데고루, 에베레치, 에제, 데클란 라이스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발기술과 창의성을 갖춘 선수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스날 경기를 보면 화려한 패스와 드리블로 상대를 무너뜨리기보다 상대 수비수 몸에 공을 맞춰 코너킥을 얻어내는 것이 훨씬 귀한 찬스를 만든 것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공격과 플레이를 펼치고도 맨시티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다 올 시즌 우승 적기가 찾아왔고 가장 쉽게 가장 안정적으로 득점이 가능한 루트를 계속해서 쓰는 것일 뿐이죠. 아스날 하면 공을 예쁘게 차는 팀이란 이미지가 벵거 시절부터 이어져 왔지만 결국 남는 건 성적이었고 정말 오랜만에 우승할 수 있는 찬스가 온 상황입니다. 팬들은 물론 과감하고 멋진 공격 전개를 바라겠지만 적어도 아스날 팬들은 일단 우승을 하기 위해선 노잼이어도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아닐까요? 네 번째는 막강한 세트피스 코치와 번져가는 유행. 이 세트피스를 완성하게 만든 아스날의 세트피스 담당 니콜라 조보 코치는 리그의 분위기를 바꾼 장본인입니다. 조보 코치는 최근 2027년까지 재계약을 맺었는데 아스날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넣을 때마다 특별 보너스를 받는 파격적인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보 코치가 오면서 아스날은 놀란 완성도를 보여줬고 킥력이 좋은 선수들이
다수 포진한 아스날 상황에 적합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골키퍼를 집단으로 막는 행위가 문제로 떠올랐는데 여러 선수가 골키퍼를 막고 빈 공간을 만드는 시스템은 창의적이기라기보다 방에 가까운 플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놀라운 세트피스가 성과를 내면서 연일 골을 터뜨리자 맨유나 뉴캐슬을 비롯한 다른 팀들에게도 번졌습니다. 예전엔 1부 리그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약팀들이 주로 세트피스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아스날처럼 우승을 노리는 빅팀들도 쉽게 넣을 수 있는 세트피스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그 분위기가 바뀐 면 중에 코너킥과 프리킥이라는 끊어진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반칙을 얻어내는 지루한 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세트피스 전략. 놀랍게도 이런 코너킥 전략이 잉글랜드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나 사무국이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전체 득점 대비 세트피스 득점 비율은 유럽 5대 리그 중 단연 압도적 1위입니다. 다른 나라 리그에선 세트피스가 팽팽한 흐름을 깨는 보조 무기일 뿐이지만 잉글랜드에선 경기를 지배하는 핵심 무기처럼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전통적으로 거친 몸싸움을 리그의 매력으로 여겨왔고 심판들의 판정도 관대했습니다. 다른 나라 리그들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엄격하고 골키퍼 터치를 강하게 보호할 정도입니다. 브라이튼의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은 아스날의 이런 세트피스 블로킹과 지연 시간에 대해서 어떨 때는 반칙을 불고 어떨 때는 안 분다며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심판들을 작심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타 감독은 이에 대해서 과거 경기들을 봐도 늘 그런 불만들은 있어왔다. 나는 우리 선수들이 경쟁하는 방식을 사랑한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결과가 가장 중요하기에 아스날의 전략은 똑똑한 선택이기도 하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결국 드러난 세트피스 의존의 한계. 최근 치러진 맨시티와의 맞대결에서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한계를 뼈저리게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리그 결승전이나 다름없었던 승점 6점짜리 맨시티 원정 경기에서 아스날은 1대2로 패하면서 우승 경쟁에 치명적인 적신호가 켜졌는데 이날 경기에서 하베르츠가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자신들이 자랑하던 세트피스 전략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철저한 수비 준비에 완전히 막혀버리자 오픈플레이에서 경기를 뒤집을 파괴력을 못 보여줬습니다. 맨시티라는 강팀을 상대로 결국 상대 수비를 뚫어낼 유기적인 플레이와 창의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트피스를 잘 갖고 닦았다 하더라도 세트피스라는 무게에만 의존한 건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이번 맨시티전 패배로 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10대의 나이에 전 세계를 발칵 뒤집으며 축구계의 새로운 축구 황제의 등장을 알린 공격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